안녕하세요. 굿나이프 시청자 여러분들, 나나성형외과 황동현 원장입니다. 가슴 수술, 가슴 확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슴 성형 공부를 하시면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실 부분 10가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슴 수술 시기 언제 하든 상관없다? 한국에서는 여름에 하면 덧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는 턴이 바뀌는 입학 시기에 하면은 수술의 부작용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많이 생각하시는 겨드랑이 절개를 할 때 여름에 하면 상처가 덧날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은 땀은 사실 수술 부위에 영향을 못 미쳐요. 수술을 할 때 봉합을 안쪽에서 하고 그 위에다가 더마본드를 붙이잖아요. 근데 그 더마본드가 물이 안 통해요. 그래서 수술 직후부터, 수술 다음 날부터 샤워하셔도 되고 비누칠 하셔도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뭐 땀 정도야 그게 투과하지도 못하고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전혀 영향받지 않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턴이 바뀌는 때 수술을 하면 위험하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술을 받는 대한민국 성형외과 전문의 숙련되신 분들한테 받는다라고 하면요,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사실 성형외과 수술을 할 때 뭐 대학에서 뭐 전공의들 이제 바뀌는 것처럼 그런 텀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슴 수술은 언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형물이 파열되면 촉감이 부드러워진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보형물을 썼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에 내가 20년 전에 수술을 해서 식염수 보형물을 썼어요. 그러면 보형물이 파손 파열이 되면은 안에 있는 게 쫙 새어나가면서 가슴도 쪼그라들면서 갑자기 부드러워지시는 것을 느낄 겁니다. 현재 사용하는 보형물들은 혹시라도 파손 파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보형물 형태도 그대로 유지되고 안에 있는 뭐 실리콘 젤이 외부로 누수되는 것도 없고, 또한 캡슐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기 때문에 파손 파열이 된다고 하더라도 촉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처진 가슴과 꺼진 가슴은 다르다. 맞습니다. 처진 가슴은요, 유두, 유륜의 위치가 밑선의 위치와 비교를 했을 때 그것보다 아래로 내려간 가슴을 우리가 처진 가슴이라고 합니다. 꺼진 가슴은 유두, 유륜의 위치와 밑선의 상관관계에서는 변화는 전혀 없고요. 그냥 볼륨에 있어서 아래 볼륨은 그대로인데 윗 볼륨만 꺼진 거, 이게 꺼진 가슴입니다. 그래서 처진 가슴과 꺼진 가슴은 분명히 다르고, 처진 가슴은 거상 수술을 해줘야 되고 꺼진 가슴은 가슴 확대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수술 방법 또한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슴 성형에도 본판 불변의 법칙이 있다. 네. 이거에 대해서 결론은 맞습니다. 가슴 성형을 할 때 본판이라고 하는 것은 흉곽의 모양, 갈비뼈의 모양입니다. 가슴 수술을 할 때는 이 흉곽 안쪽에 있는 장기가 굉장히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이 뼈를 마음대로 쉽게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슴 성형을 할 때 본판 불변의 법칙은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내 흉곽의 모양이 심한 새가슴이 있거나 또는 심한 오목가슴이 있거나 이런 특이한 모양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지방 이식을 하거나 수술 방법을 달리하거나 하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내가 갖고 있는 새가슴의 요소, 오목가슴의 요소는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최대한 극복하면서 수술을 한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형물 수술보다 지방 이식이 부작용 확률이 더 높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형물 수술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선택하는 보형물의 크기가 내 흉곽 사이즈나 내 조직의 상태에 맞지 않는 것을 쓴다면 부작용 가능성이 많이 올라갈 것이고요. 지방 이식을 함에 있어서도 무조건 많은 지방을 넣으면 마찬가지로 부작용 확률이 올라갈 거예요.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그냥 나한테 맞는 적정량의 가슴 보형물 크기 또는 지방 이식의 정도를 결정한 다음에 수술 방법을 잘 선택한다면 부작용 확률을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뭐가 더 위험하고 어떤 수술이 더 부작용 확률이 높냐라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고요. 본인이 먼저 결정하지 마시고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랑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슴 성형은 모든 체형에 가능하다? 네, 가능합니다. 나는 갖고 있는 가슴이 너무 없으니, 나는 너무 말랐으니, 나는 가슴 성형조차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건 없습니다.
본인한테 맞는 보형물 선택과 수술 방법의 선택을 잘 하면 예쁘고 만족스러운 가슴을 할 수 있습니다. 가슴 성형 장비빨이 중요하다. 네, 중요합니다. 장비빨이 중요한 수술은 어떤 수술이 중요하냐면요. 시야가 제한적인 수술일수록 장비빨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완전히 오픈된 상태에서 수술하는 그런 수술들, 뭐 쌍꺼풀, 트임 수술 이런 것들은 장비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슴 성형은 어디에 속하냐면 아무래도 내시경 같은 거를 사용을 하고 또한 박리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전기 소작기 같은 것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장비빨이 매우 중요한 수술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FDA 승인받은 보형물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닙니다. FDA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FDA에서 승인한 식약품 중에 담배가 있어요. 담배는 안전하지 않아요. 근데 승인을 해줬어요. 그리고 FDA에서 승인을 했지만 철퇴를 맞고 현재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엘러건 보형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FDA 승인이 안전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 과정과 임상 테스트를 통과해야지 이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FDA 승인의 상징성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어려운 테스트와 임상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하더라도 매우 장기적으로 30년, 40년을 보면은 그때 FDA 결정이 잘못 내려졌음을 반증해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FDA는 참고사항으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가슴골로 수술 여부를 구분하는 시대는 지났다. 네, 맞습니다. 지났습니다. 예전에는 가슴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골을 충분히 모을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슴 수술을 하면은 가슴골이 벌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진짜 같아요. 가슴 수술을 함에 있어가지고 누우면 좀 퍼지고 서면은 조금 약간 모이고 특히 불하면은 완전히 모일 수 있는 그런 가슴골을 연출하기 위해서 보형물이 들어가는 공간의 박리라든지 그리고 연부 조직의 두께를 조절하는 지방이식, 필러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굉장히 실제와 비슷한 가슴골을 만들고 있어서 가슴골로 가슴 수술을 판별하는 시기는 지났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처진 가슴 운동으로 개선 안 된다. 네, 안 됩니다. 꺼진 가슴은 진짜 운동 열심히 하면 조금 개선될 수 있어요. 근데 처진 가슴은 볼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이 아래쪽에 내려간 유두유륜의 위치가 올라오지는 못해요. 사실 처진 가슴은 이게 정말로 처진 게 맞다면 적절하게 거기에 맞는 거상 수술을 통해서만이 개선을 할 수 있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슴 성형, 가슴 확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헷갈려하고 질문을 주시는 10가지 사실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시거나 헷갈리는 내용이 있으면 얼마든지 좋으니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